연봉제 일방추진 즉각 처리하라. 금융노조는 총파업 투쟁 불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의 터전을 황폐화시키는 성과연봉제 반드시 분쇄하라는 금융노동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은행원들이 파업을 합니다. 은행원들의 노조죠. 금융노조조합원 총 10만 명인데요. 여기에 절반만 파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 파업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은행 업무에 이런 크고 작게 지장은 불가피해졌는데 대체 왜 이렇게 파업에 나섰는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홍완엽 수석부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홍 수석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 앵커님. 오늘, 반갑습니다. 예, 네. 하루만 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금융노조 34개 지부 10만 명 조합원 중 90%가 참가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오늘 하루 총파업을 저희가 하지만 예. 정부와 사용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3차 총파업도 조직을 할 계획입니다. 90%가 지금 참여할 거라고 하셨는데, 은행사 측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별로 참여율 높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은행은 거의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천인 공로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요. 예. 또 금융위원장이 은행장한테 지시하고 은행장들은 부행장들한테 지시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퇴근도 안 시키고 지점에 감금하고 총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이미 감금을 했다고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늦게까지 예. 퇴근도 안 시키고요. 파업에 참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 그러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쓰기 전까지는 퇴근 못한다 이런 식의 감금이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라 막 이렇게 강요를 했고요. 예. 정말 이게 진짜 법치국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어느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은행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름까지 말씀 안 하셔도. 신문 보도가 다 나갔으니까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오늘 하루만 해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3차 파업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은행은 이제 대중들을 바로 상대하는 서비스업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이 꽤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에 나서는 핵심 이유,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정말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흔히 불통정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와 사측은 전혀 노동조합 쪽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사측에게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종용하고 개별적으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강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과연봉제. 근데 이게 성과연봉제라는 게 그냥 듣기에는 성과 더 많이 낸 사람한테는 월급 더 주고 성과를 덜 낸 사람한테는 덜 주고 합리적인 제도처럼 들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예. 이미 성과급제 형태는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집단 성과급 형태든 개별 성과급 형태로든 많은 금융기관이 자기 회사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 있거든요. 성과에 따라서 급여 차이를 두는 제도는 이미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은 모든 기관을 정부의 성과연봉제 기준에 맞게 획일적 기준으로 모두 똑같이 도입하려는 겁니다. 개별은행의 상황이 모두 다른데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우리 금융권 노동자들의 밥그릇이다 이런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경험을 했듯이 키코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키코 사태가 우리나라 그 많은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망가지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제가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키코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 대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절대 은행권 노동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은행원들이 적금이다, 펀드다, 방카다
뭐 고객들한테 거의 애걸복걸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고 아, 또 요즘 뭐 각 은행마다 앱을 만들어가지고 예. 뭐 거의 국어를 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또 저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웰스파고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은행장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담자고 얘기하던 웰스파고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실적 압박 때문에 고객 명의를 도용해서 예금과 신용카드를 만들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그래서 벌금 1억 8,500만 달러 부과되고 5,300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요 성과연봉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해고연봉제고 노예연봉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 연봉제고 결국은 노예 연봉제다. 지금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더 집착을 하게 돼서 이미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출 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이적금도 들어야 되고 뭐 이것도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요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성과주의가 이미 있는데 더 집착을 하게 되면서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고객들이 손해보는 일이다. 우리 금융산업 흔들릴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룹이 중소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서민들일 겁니다. 서민들. 국민들 중에서도 서민들. 왜 그러냐면요. 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큰 저 중소기업들한테 대출하겠습니까? 안 해주겠네요. 또 서민들은 음흠. 사실 뭐 푼돈 맡기고 이렇게 저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예. 그분들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고자 정말로 만약에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예. 장관들부터 좀 먼저 도입하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 아마 뭐 50% 임금의 50%도 못 받아가는 장관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그러시고요. 예,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제가 그 노사정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예. 이 성과연봉제가 정경련과 경총 즉 재벌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갈등을 노사 간의 갈등을 좀 조정하고 임금 체불이랄지 중소기업 도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노동부와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요구를 할까 정말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미르재단 사건과 K스포츠재단 사태를 보면서 예.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청취자 3340님 외에 여러분들이 네. 그런데 금융노조는 연봉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뭐 이른바 속된 말로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금융노조 아니냐. 혹시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을 지금 볼모로 해서 배부름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정말 그것은요. 정부가 늘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예. 우리 금융인들과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한번 보십시오. 저희 조합원들 중에요. 예. 3분의 1 이상이 무기계약직 형태의 직원입니다. 일반 계약직 형태의 직원을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노사 간의 힘을 합해서 예.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근데 절반 전환해 놓고 노조의 절반 그렇습니다. 정도가 그런 형태다. 근데 그분들의 연봉이요. 예. 3천에서 4천입니다. 아하. 연봉에서 3천에서 4천 받는 노동자 보고 귀족 노동자라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는 관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명된? 예. 그 생활비로 2천만 원씩 쓰는 그런 관료들을 임명한 이 정부야말로 정말 귀족 정부 아닙니까? 저는 정말 반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잘못된 얘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융업계가 좀 개혁이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노사가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노사가 다 느끼고 있다고 얘기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말 논의를 하자 그러면은 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예. 자기 조직에 맞는 상황에 맞게 개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가이드라인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해라. 그거는 정말 기관도 망가지고 우리 노사 간의 관계도 훼손되고 나라에도 전혀 이득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정말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임금 개편 합의를 한 조직들도요. 예.
합의를 한 조직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조직은 합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도망가서 이사회를 열어서 예. 이사회에 의결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고 알겠습니다. 정부에 보고해서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성과에 따라서 동일 직급에 대해도 최대 40%까지 연봉 격차를 두게 하는 이 제도. 지금 은행원들은 결국은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저성과자들 임금 깎고 심지어 퇴출시키는 해고 연봉제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파업에 들어가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피해를 끼치는 듯이 보이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의 파업은 정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파업이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융노조의 홍완엽 수석 부위원장 만났습니다.